북한에서 탈북해갖고 목숨 걸고 와갖고 지금 그 가슴 졸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북한에 가족들이 있어서 노출이 되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 북한으로 돌려보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 얘기 잠깐만 좀 해볼 거예요. 예. 선거가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27일 남았나? 그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최근에 국힘이 공소 취소 관련해서 메시지를 좀 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봐도 보수가 좀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이기도 하고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원내 수석 대변이니까 기자들도 많이 접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게 있을까요? 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지고 있죠. 현장을 다녀봐도 마찬가지로 국민 여러분들을 만나실 때 이 뭐랄까 호응해 주시는 그리고 또 맞아 주시는 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좀 도대체 뭐 하냐, 꼴 보기도 싫다, 왜 자꾸 너희들끼리 싸우기만 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다면은 지금은 좀 잘 좀 하셔달라, 꼭 막아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의총을 진행하는 것도 주요 주제가 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안을 너무나도 엄중한 사안이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도 열고 있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각자 이렇게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십니다. 사실 이번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공소취소 특검법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느낀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말 우리가 패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기 어렵겠구나. 저 거대 정부 여당, 저 거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하나도 남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의원님들도 결집을 하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결집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당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시민들은 공소 취소 뜻 잘 모른다고, 열의 여덟아홉은 잘 모른다고. 예. 그게 이제 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지금 밀고 있는 선전선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국민을 속이는 것이죠. 지금 박성준 의원이 오늘 얘기를 했나요? CBS 맞아요. 인터뷰에서. 오늘 라디오 나왔고, 이게 지금 이제 국민들한테 찾아가서 공소취소가 뭔지 아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국민 10명에게 물어보면 8에 9은 모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은 공소취소는 뭔지 모르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작 수사를 했다. 이거 특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인식은 국민에게 남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민들에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그 정치적인 재판들에 있어서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한 거다. 이런 프레임을 지금 주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헤드라인을 그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헤드라인을 뽑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까놓고 보면 이번 국정조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조작 수사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 증언들만 나왔거든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그랬죠. 술 안 먹었다. 나이 60 먹은 사람 같고 자꾸 먹는 것 같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조작 수사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연호회 술 파티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 당사자가 술 파티에 없었다. 그리고 나이 60 먹은 사람이 연호회 하나 얻어먹고 증언을 바꾸겠는가 이런 뜻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800만 불 북한에 송금한 것도 이거 뭐 주가 조작을 위한 거다라고 저쪽에서는 이제 프레임을 걸어갖고 공격을 하는데 김성태 회장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방북 비용이다. 네. 그걸 대납한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쌍방울 부회장 박영철 부회장도 그랬죠. 필리핀에서 리호남 북한 공작원이죠. 만났다. 네. 민주당은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국정원장까지 동원을 해서 리호남이 필리핀을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박영철 부회장은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북 비용을 지불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법정에서 증언한 것과 동일하게 국정조사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증언했다고 하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압박을 받아서 뭐 회유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역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슬퍼런 권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도 그 증언을 바꾸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럼 무엇이 진실이겠는가? 진실은 결국에 조작 수사는 없었고 방북
비용 대납한 것은 맞다. 이게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짓 프레임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이 아니라고 칩시다. 근데 이제 요번에 국정원이 입장문 냈잖아요. 네. 국정원이 입장문 내는 거 봤어요? 태어나서? 못 봤어요. 아니 무슨 뭐 국정원이 뭐 해서 이거 확인했대.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그거잖아. 확인하면 재심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이해가 안 돼.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근데 예. 국힘에서는 그거 딱 하면은 그건 재심하슈 이러면 되잖아요. 왜 그럼요. 그렇게 좀 안 싸우는지 잘 그것도 이해가 안 그렇고 돼. 오늘 뭐 의총한다고 하는데 메시지가 나갈 때 좀 짧게 나가면서도 그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나가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도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리고 헤드라인만 봐도 진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워딩을 좀 만들어내는데 좀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재명 듭니다. 무죄법 이런 거 하면 안 돼. 자꾸 죄 지우기 이런 거 하면 뭔 소리야 이러는데 무죄법 예, 이런 무죄법, 걸로. 이재명 무죄법. 그 법안 가지고 프레임 잡을 때 가장 좋은 게 사람 이름 앞에다 받고 뒤에다가 부정적인 단어 붙이면은 사실 프레임은 잘 나옵니다. 예. 죄 알겠습니다. 지우기 참고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뭔 소리야? 약간 이렇게 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죠. 예. 근데 그나마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사실 더 빨리 나섰으면 좋았긴 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에 일단 공소 취소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상당히 좀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개혁신당의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가 또 연석회의 또 제안을 해가지고 국민의힘과 또 연석회의를 갖기도 했었죠. 그래서 조금씩 선거에서 관련된 여론이 좀 모이고 있다. 그 워딩 중에 저는 이름 잘 지었다 싶은 게 뭐 내란 뭐라고 했죠? 그거를? 사법내란. 사법내란. 예, 그 워딩은 좀 귀에 박힌다라는 법조기자 그런 생각이 좀 맞습니까? 들어가지고. 예? 법조기자 출신 맞아요? 법조기자에서 내란이란 말을 우리가 접해볼 리가 있었을까? 특히나 사법내란 같은 걸 접해볼 리가 있었을까? 예? 멘탈 뇌물 같은 거나 봤었죠. 그러면 일단 공소 취소 관련해서 뭐 이 정도 얘기를 좀 해보고 그 호르무즈 선박 폭발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일단 예. 북한에서 무기과학자 하셨으니까 더 잘 예. 아셨을 것 같았고 또 의원님도 논평 내셨더라고요. 뭐 사건 발생 후에도 경위 파악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신속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이란에 인도적인 지원까지 했는데 돌아온 게 폭발 사고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외교 참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뭐 우리 당에서 많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지도부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네. 그 화재 발생 전에 충격이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까지도 지금 이제 이란에서 발포가 있었고 그리고 이란의 한국 선박이 이란에 의해서 피격당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여전히 지금 조사 중이다, 진실을 파악 중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진실이 파악이 되려면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1주, 2주 더 이상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하고 우리는 지금 동맹국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네. 미군입니다. 물론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 해역에서의 정보는 완전히 미군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어디에서 발포가 됐는지 그 발포된 미사일이든 포탄이든 그것이 어디에서 발사돼 갖고 어디에 탄착이 됐는지는 미군이 가장 잘 아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동맹국인 미국하고 정보 교류를 안 합니까? 우리 하죠. 원래 정보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했었죠. 지금은 원래 하지 않습니까? 못 받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정보를 물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정상적인 정보 교류를 못 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나 장관이 지금 SNS라든가 방송에서 이렇게 뭐 피격됐다라는 정보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게 우리 한미 동맹 간의 정보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50만 불 규모의 그 인도적 지원을 우리나라가 이란에 제공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미스 이란 출신의 네. 그 한 여성분이 이게 잘못 들어가면은 이란 혁명 수비대한테 들어가서 이란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데 사용이 된다. 그러니 한국 정부가 이 지원하는 걸 취소해 달라고 그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랬는데 이 이례적으로 외교부가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실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해명을 했다고 하는 기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원래 독재 국가에 돈 들어갈 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란이나 북한이나 똑같습니다. 어. 예, 이
뭐 과거에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네. 대한민국에서 들어간 돈이 다 무기 개발에 사용이 되고 북한 주민을 옥죄는 데 사용이 된 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팩트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돈까지 주고도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하지 않았던 특사단, 대한민국 특사단까지 이란에 갔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배 한 척도 꺼내오지 못하고 오히려 피격을 당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 이것이 이란에 의해서 발표된 그 어떤 미사일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피격됐다고 그러면 이거는 완전한 외교 참사인 거죠. 심지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정말 그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림을 건드리고 SNS에 이스라엘 국민들의 감성을 그 최대치로 건드려 놓고도 그리고 이란 편을 들어 놓고서도 결국에 돌아온 것은 이 포탄이란 말이죠. 우리 이 선박이 예. 그 피격당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이 또 맞는 얘기입니다. 그 외교 천재라고 불렸던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당하고 사라졌고 지금 뭡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외교 천재다라고 네. 했는데 뭐 외교 참사다. 예, 외교 참사다. 장동혁 대표 하고 그렇죠. 있고. 예, 그 말씀이 딱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배 한 척도 꺼내오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피격당한 거 아니냐? 이거는 완전 외교 참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맨날 미국 갈 때마다 총리니 뭐니 다 갈 때마다 한 라인이 비서실장 있다며. 한 라인이 있다며. 네.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 한 라인 만들어하냐는 거 라인은 도대체. 중요할 때 쓰려고 만든 겁니다. 한 이거 안 중요하다는 소리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응. 지금 이제 그 26척의 26척의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데 예. 이 선박들을 일본은 지금 여러 척을 지금 빼내온 거 아닙니까? 빼냈죠. 예. 이런 우리 선박을 빼내오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에 앉아가지고 자기 사법 리스크를 없애버리려고 공소 취소 특검법이나 올리고 앉아 있고 이러니까 지금 이 애꿎은 우리 한국 선박이 피격당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통령은 그 외교력 그리고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그 국력을 상승시키고 외교적 위상을 올리고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내에서 자기 재판을 지우는 데에 이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가 근데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과 네. 관련해서 아직 조사 중이다. 뭐 아니 이거 알아보고 뭘 있다는 조사해? 식으로. HMM에 전화하면 바로 알려주는데 그거 다 알고 배에서 있는 바로 소리야. 연락이 왔을 텐데. 뭔 소리를 하는 네. 거예요 도대체? 그 피격받은 위치를 그냥 사진만 찍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포탄에 맞았는지 아닌지.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배에서 사고 나면 바로 산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물주예요. 그렇죠. 물건 보내준 사람한테 지금 피격받아서 물건 늦어집니다. 이 약속을 못 지키면 클레임을 받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이거 물건 받는 사람은 SK나 뭐 이런 애들일 거 아니야. 가스나 저 기름일 거 아니야. 그러면 기름집에 몇 번 전화 돌려보면 대번답 나오는 거를 뭘 조사를 하고 앉아 있어. 네. 그렇게 호르무즈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히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그럼 지금부터 그 의원님이 가장 잘 아는 북한 관련된 얘기 좀 여쭤볼게요. 그 의원님 북한에 계실 때 예. 북한에 살 때 북한이란 나라라고 하기도 그렇지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국호라고 해야 될까? 예. 그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조선이라고 부르고 조선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 그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민주주의하고 인민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보통 예.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네. 인민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국가들이 그런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 국민의힘 힘 없잖아. 그 조용한 아침에 나라 한국 아침부터 시끄럽잖아.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표어로 내세우는 거라니까요. 힘이 없잖아. 최현민, 훈민, 백성을 가르친다 하나도 못 가르치잖아. 못 그러니까 가르치고 내가 내 살고 이름이 있지. 최현민인 거야. 아니 그러면 그때 북한에 계실 때 남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부르셨어요? 남조선이라고 부르죠. 남조선. 예. 예. 뭐 대한민국이라고 좀 안 심하게 뭐 그러니까 조선중앙 TV, 노동신문 이런 뭐 그런 쪽에서 논평을 하는 사람들은 괴뢰 남조선이라고 남괴뢰. 부르죠. 예. 요즘 갑자기 난데없이 북한 국호인 이 조선으로 예. 북한은 조선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 조선 호칭 공론의 추진이 좀 되고 있어요. 이 정동영 장관 이번에도 정동영 장관인데 탈북민 출신으로서 이 느끼는 감정,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특히나 또 정동영 장관하고는 한 번 더 불꽃 튀게 파이트도 한번 하셨잖아요. 예.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참담합니다. 네. 저는 뭐 사실 20대 초반 나이에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왔죠. 그리고 오기 전에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그 반인륜적인
김 씨의 그 북한 독재 정권에 의해서 네. 어떻게 그 인권을 유린당하고 억압당하고 살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왔기 때문에 사실 진짜 꿈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것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얻는 것이고 또한 해방되는 것이고 통일되는 것이 이제 그 가장 큰 소망이었죠. 그랬는데 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특히나 지금 정치 네.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의 장관이 북한 정권을 인정하는 그 호칭을 사용하는 것. 대한민국 헌법 3조에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네. 이동. 한반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저 북한 지역을 점거하고 있는 김씨 정권, 북한의 독재 정권은 불법 정권입니다. 근데 그 불법 정권을 공식 인정해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헌법을 헌시짝같이 내던지면서 북한 주민 2,600만의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고 억압하는 김씨 독재 정권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럴수록 또 더 얘기하는 게 통일이 폭력적이라고. 통일이라는 얘기는 한편으로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외칠수록 멀어지는 게 현실이다. 통일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폭력적이다. 통일이 폭력적이라고 하는데 폭력적일 거면 통일부는 왜 통일부고? 그러면은 통일부는 왜? 그 통일부 장관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되죠. 폭력부로 바꾸면 폭력부 되는 예. 인민무력부네. 예, 이 폭력부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저 민주진영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알기를 헌시짝처럼 아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대통령이 현행 헌법은 국가 미래를 담보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개헌과 관련된 얘기를 했죠.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정작 본인들은 현행 헌법마저 지키지 않습니다. 공소취소 특검법이 우리가 엄중한 사안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헌 논란이 있었던 악법들을 수많은 악법들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뭐 지금 뭐 뭡니까 그 사법 3법부터 시작해서 뭐 방송법, 뭐 내란전담 재판부법, 뭐 대법관 많죠. 증언하는 네. 온갖 위헌적인 법안들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자기들을 그 치해 법권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장관조차도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의무를 헌시짝처럼 내던진 거죠. 그러면서 통일을 폭력적이다 얘기하는 거. 헌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4조에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네.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그렇게 나와 있죠.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장관이 그걸 폭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장관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2,600만의 우리 북한 동포들은 자유를 억압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는 800만의 이산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 이건 국민을 배반하는 일이고 민족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헌법 말씀 좀 하셔가지고 이 대통령이 개헌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개헌 옹호론자다 또 이런 식으로 아침에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개헌 옹호론자다. 불법 개헌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옹호론자고 봐야 하지 않겠나? 이것도 이렇게 엮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을 예. 씌워서 반대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라는 것이고 언론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 일반 시민까지 재갈을 물리겠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딱지를 씌워가지고 매장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저렇게 아무런 어떤 조심함이 없이 저렇게 내뱉는 건 네.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뭐 개헌 어쨌든 간에 한다고 하긴 하는데 국힘에서 이탈할 분들이 어떻게 있어 보이세요? 뭐 물론 이제 제가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서는 뭐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개헌 논의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반대에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갖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그러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 완전히 붕괴된 이런 상황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진영의 균형이 완전히 기울어진 상황 한쪽 진영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독차지하고 있는 거대 권력이 헌법을
헌신짝처럼 알고 이렇게 이런 행태, 위헌 행태들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위헌 소지가 분명하지만 자기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막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특정 진영의 시각을 대부분 반영한 개헌 논의를 붙여갖고 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독재 국가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18 정신과 부망쟁 정신을 헌법에 이렇게 네, 기록하기로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6.25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한쪽 진영의 얘기만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괜히 그렇게 들어가면 오히려 그 사회 통합을 이뤄내야 되는 헌법이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헌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헌법은 그 범위가 넓을수록 좋은 건데 그렇죠. 왜 자꾸 좁혀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뭐 특별법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해지고 있는 것 같았고 다시 그러면은 우리 북한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의원님이 북한에 계실 때 북한 구성이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구성? 평안북도 구성? 평안북도 구성은 뭐 제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잘 알고 계세요. 예, 왜냐면 제가 무기개발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구성시 또한 북한의 군수 산업들이 모여 있는 전략 도시 같은 거예요. 메카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그러나 그곳에서 핵을 동축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단 한 번도 알려진 적이 없는 곳이죠. 예, 군사 시설이라고 하는 것, 그곳에 군사 시설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군수 공장들, 군수 산업체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증언을 해서 정보기관은 파악하고 있던 곳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이제 우라늄 시설이 있다고 정동영 장관이 발언을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정보 제공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각종 정보 제공이 좀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한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야당의 경지를 주장하고 나서니까 이에 대해서 또 미국 의원이냐 숙미가 지나치다라는 식으로 또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이 정보를 왜 거기서 발언을 했을까요? 우선 제가 저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돌려드리고 싶은데 북한의 장관이냐 승북이 지나치다 이렇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동영 장관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북한 정권이 원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말을 안 해도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쏙쏙 가져와서 다 알아서 들어줍니다. 뭐 대북 방송, 대북 라디오 끄란 말도 안 했는데 다 껐죠. 그리고 저 DMZ법을 가지고 유엔사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DMZ법을 가지고 한미연합 저 유엔군 사령관하고 마찰을 빚었죠.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축소하라고 하니까 축소하죠. 그리고 무인기를 날리지 말라고 김여정이 대책까지 세우라니까 5일 만에 대책을 세워가지고 사과까지 하면서 대통령 사과까지 하게 했죠. 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구성시 발언까지 해가지고 지금 미국으로부터 전방위적인 그 항의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보 교류도 차단이 됐죠. 물론 이제 우리 한국 선박이 이번에 피격당한 것 정보 공유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보 공유 안 됐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영향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정동영 장관이 지금 거의 이거는 매국 행위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북한 정권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들어주고 이런 상황인데 이 구성시 발언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저쪽에서 뭡니까? 이미 다 온라인상에 뭐 싱크탱크나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을 내가 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억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 뭐 저 정보 공유를 제한한 미국 측에다가 정보 공개 다시 하라라고 압박을 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력 이게 약화되는 일을 초래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 정동영 장관이 무슨 약화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를 했죠. 했다는 건데 지금 정동영 장관이
대권 야심에 김정일에 이어서 김정은까지 독대를 꿈꾸고 있냐 여기까지 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 숙미 얘기도 하고 있고. 예. 지금 숙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본인이 지금 숭북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었었네요. 숭북 얘기까지 예. 했어요. 예. 그 정동영 장관이 구성 핵시설 발언을 했는데 예. 이게 지금 원래 공개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네. 아닙니다. 그 보시면은 정동영 장관이 지금까지 한 얘기를 보게 되면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무기급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2,000kg 정도 보유하고 있다. 네. 그리고 핵 연료봉을 6차례 교체를 했는데 기존에 한 100kg 정도 플루토늄을 갖고 있고 이번에 6번째 교체하면서 16kg 정도를 확보했다. 그리고 구성에 고농축 우라늄 핵시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세밀한 정보들은 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위성 정보 예. 그리고 도감청 정보, 시긴트 정보, 휴민트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봐갖고 다 모여 24시간 예. 그 핵시설에서의 활동을 관찰해서 그 고성능 어떤 정찰 수단을 가지고 관찰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인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일개 싱크탱크가 이런 건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고급 정보를 자기가 어디서 본 것을 지금 그 노출을 한 거란 말이에요. 유출을 예. 한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지금까지 저는 이것 또한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보이는 것이 의도적이다. 예. 정동영 장관은 북한 정권 김정은이 불편해할 만한 얘기는 절대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핵시설 북한의 김정은이 정말 싫어할 만한 핵시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왜 했겠는가? 이건 그런 겁니다. 그 미국이나 한국 정보기관이 예. 외부 정보기관이 구성 핵시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으니 당신들 알고 대비해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 이거 보십시오. 과거에 2019년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만나서 빅딜을 하겠다고 만났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때 김정은은 이제 핵 개발 이제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들고 나온 것이 그 영변의 핵시설하고 풍계리 핵시설을 포기하겠다라고 들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핵 개발 안 할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속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쓱 꺼내면서 강선의 핵시설을 보여준 겁니다. 이거는 뭔데? 이건 포기 안 할 거야? 이렇게 네. 된 거예요. 아. 밑장 뺄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그 김정은이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이제 회담이 결렬되고 노딜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구성 그러니까 핵시설이라는 것도. 얘네 사실 여기까지 알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알고 대비해. 있었구나. 아. 그리고 저 고농축 우라늄 2,000kg 가지고 예. 있다. 예. 플루토늄 몇 킬로그램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북한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외부 정보기관의 수준이 어느 만큼 수준이 되는구나. 이게 진실이라고 하면은 해도 이거는 북한 정권에게 이제 시급할 수 있는 거고 그 또 뭐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하면은 이거밖에 안 돼 수준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는 거죠. 그런 것을 흘려놓고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장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대선 가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예. 대선을 위해서 김정은하고 한번 마주 앉아서 네. 어떤 뭐 분위기 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나 김정은하고 같이 한 샷에 잡혀본 사람이다. 김정은하고 앉아본 사람이야. 2번 만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만약에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 정말 굴종적인 상황이고요. 뭐 마주 앉을 사람이 없어 김정은하고 마주 앉아갖고 대권 도전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본인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안보 이익까지도 팔아먹으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 대권 정도가 아니라 장관직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보다는 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설마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이슈 갖고 네. 그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느라 북한에다가 모든 걸 지금 다 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통일부에서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로 바뀐 다음에 예. 나쁜 짓을 사부작 한다는 첩보가 막 들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나중에 정권 바뀌면 한번 반드시 이거는 만약에 이 사람들 지금 천년만년 독재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정권 바뀌면 이거 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네. 그리고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지금 포기한 지금까지 정동영 장관으로 인해서 포기된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들 이 진실이 밝혀지면은 그거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최 기자가 아마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탈북한 사람들이
불안에 좀 떨고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거 내가 꼭- 예, 다시 그것 북한으로 또한 원하지 않게 가게 예, 되는 거 그것 아닌가. 또한 밝히겠습니다. 이게 진실이 뭔지를 제가 끝까지 추적을 할 텐데요. 예. 이 탈북해서 북한에서 탈북해 갖고 목숨 걸고 와 갖고 지금 그 가슴 졸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북한에 가족들이 있어서 음. 노출이 되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 네. 그리고 뭐 북한으로 돌려보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숨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음. 통일부가 만약에 협박을 해서 음. 돌려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 그러면 특정 사안 때문에 예. 돌려보낸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한 것이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의원실에 있을 수 없는 늘 일이죠. 연락을 하셔서 좀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 예전에 그런 분도 저는 생각이 나요. 그 탈북민들 출연하는 그 쇼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네네네. 출연하시던 분 중에 어떻게 그 재월북 혹은 뭐 납북이라는 그런 지금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뭐 가족 같은 경우 가족이나 아니면 뭐 전 남편 등을 통해서 어떻게 좀 연락을 해가지고 이분을 뭐 북한으로 다시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좀 뭐 연락이 선전선동. 닿지 않는다. 선전선동에 쓰이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 다 그 PDF 따놓고 있으니까요. 짜증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내드려야 끝까지 돼요. 추적하고 네. 자료를 다 모아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예. 그 방 지금 뭐야 방 어디 저 상임위가 어디셨죠? 지금 과방위잖아요. 과방이잖아요. 예, 가방인데 지금 요번에 KBS 내부에서 저한테 이제 이런 문제를 조금 예. 공론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행 규칙 의결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KBS에서 근데 이제 편성위원 5명을 예. 추천하는 종사자 대표를 특정 노동조합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사자 대표. 근데 종사자로 이제 한정 지으면 노조의 입맛대로 이게 다 바뀌는 거 아니냐 해서 예. 내부에서 우려가 있어서 이거를 최소한 근로자로 기준을 해야 된다. 종사자로만 한정하면 예. 편성위원 범위가 너무 좁아지니까 예. 이게 좀 안 좋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싸워 주십시오 하고서 의견을 좀 주시더라고요. KBS 내부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네. 그 내용들을 네. 잘 종합하고 파악을 해서 네. 방송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지 않도록 네네. 공영 방송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북한에서 딱 속보가 나왔습니다. 예. 딱 의원님 나오신 걸 알고 북한 속보가 나온 것 같은데 북한이 영토 조항 신설하고 통일 삭제하는 두 국가 개헌을 했다라고 좀 속보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제 개헌을 하나 봐요. 이게 북한의 헌법이 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을 삭제한다. 본격적으로 두 국가로 가겠다라는 거네요. 저 북한에서 네.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처럼 무겁지가 않습니다. 아하. 김씨 일가가 헌법 위에 있고요. 예. 우리나라처럼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 그 의회에서 의결이 어렵고 국민 예. 투표까지 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고치겠다고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법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만큼 무거운 조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저 통일을 삭제하고 두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고 하는 것은 네. 그 김씨 일가의 이익에 따라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김씨 정권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허위에 기초하고 있고 그리고 그 허위를 덮기 위해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인권 탄압하고 죽이고 학살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뒀단 말이죠. 이런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북한 정권은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진실을 감추기 위한 폐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폐쇄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깨어나고 있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입니다. 그 한류가 북한도 휩쓸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북한이 이게 너무 한류 때문에 북한 주민들 특히 청년들의 의식이 바뀌어가는 것이 두려우니까 2020년경부터 그 한류 차단 3법을 만들었어요. 한류 차단 3법이요. 예, 제가 한류 차단 3법이라고 부르는데 뭐 어떤 거냐면은 네. 그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 그다음에 청년교양 보장법, 네. 그 평양문화어 보호법 이게 다 한류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한류가 하도 북한 주민들이 한류를 동경하고 이게 한국 사회를 동경하다 보니까 이 한국의 말투까지도 부러워서 따라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양문화어 보호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이 10대 청소년들까지 집단 학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두 국가로 만들어서 동족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북한 주민들은 중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감흥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동족이 아니니까. 음. 그런데 한국, 우리 같은 동족인 과거에는 괴뢰라고 배웠는데 그리고 잘 못 먹고 못 살고 거지들이 드글드글한 썩어병든 자본주의 사회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잘 살고 그리고 이렇게 세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충격받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400만 톤이 나와요 1년에. 예. 또 얘기한다. 또. 북한 주민들은 그것조차 없어서 못 먹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아예 그 북한 사회를 완전히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 것이 한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헌법까지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김정은은 이거 안 하면은 자기들이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정동영 장관이 동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족이 아니고 통일 안 하겠다, 두 국가 하자. 그리고 북한의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깨우고 있는 한류를 차단하겠다. 네. 그래서 방송을 다 끈 거 아닙니까? 아하. 대북 방송을, 예. 대북 라디오까지. 예. 그리고 이거 대북 전단도 못하게 비행금지법까지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은 국익을 포기하는 매국행입니까? 저는 만약에 우리가 정동영 장관의 말처럼 진짜 많이 양보해서 북한 주민 2,600만 북한 주민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 살든지 그들이 죽어 나가든지 굶어 죽든지 네. 처형 당하든지 정치범 수용소 가든지 그런 상관없이 그냥 평화적으로 평화 체제를 구축해서 우리만 안전하게 잘 살면 돼. 만약 이거라도 가능하다면 제가 정말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남과 북은요 태생적으로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없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 준다고 해서 북한 정권이 도발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위협은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단 비용 그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을 써가면서 이렇게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고 하는 그 영구적인 그 안보 위협 상태의 분단 체제를 고착화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고착화된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개헌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의원님 보내드릴게요. 일단 북한이 이게 오늘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 간담회에서 북한 새 헌법 전문이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서문 본문에 북반부, 조국 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모두 사라졌다라는 거고. 이거 거의 그냥 북한 헌법은 약간 조국 페이스북 같은 거 아닌가? 약간 그런 거죠. 김정은이 수정하고 싶으면 수정하는 거잖아. 야, 오늘 수정이나 해라 해서. 그럼 근데 우리나라 얼마 다른가요? 요즘 보면은.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내용들을 보면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그런 업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북한에서 봤으면 업적이겠죠. 그런 부분을 모두 덜어내면서 서문의 통일 위협 기술도 모두 없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토 조항이 신설됐다고 하는데.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라고 영토를 규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남쪽의 육해상 경계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이게 다른 나라 가자는 건데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김정은 마음 먹으면 바로 고칠 수 있는 굉장히 연성 오브 연성 헌법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을수록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남남 되니까 오히려 안전한 거 아니야? 결코 그런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전해드립니다. 참 무신날에 이런 속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덕분에 좀 중요한 내용 많이 여쭤본 것 같아요. 걱정되네요. 예, 참 이게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저런 어떤 북한 정권의 그 연막 전술과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이재명 정부와 정동영 장관의 그 선전선동에 국민들께서 속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또한 그런 일들, 이 이재명 정부와 정동영 장관의 이런 어떤 국익에 해가 되는 그리고 북한 정권에 득이 되는 이 일들을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이걸 막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마지막인데 국회의원으로서 요번에 왜 북한에다가 저 무인 비행기 보냈다가 잡혀간 친구 하나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무슨 생각들이 아니 그 우리가 우리나라 땅에다 비행기 날리는 게 죄예요? 전 이게 제가 헌법적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분을 그 이적 행위로 엮어 가지고 지금 저 아니, 수사하고 있는 것 헌법이 아닙니까? 헌법 위에 있나요? 우리나라는? 어떤 법도 헌법 위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고 네. 지금 오히려 이적 행위로 조사받아야 될 사람은 저는 정동영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힘이 없어서 이런 분들 억울하게 그 탄압받고 있는 이런 분들 지켜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안타깝고 하루 빨리 이런 일들이 좀 정상화되도록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고 그리고 지금 무인기를 그 DMZ 너머로 보낼 수 없도록 입법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 왜 그럼 우리 우리나라 군사작전까지도 땅에다가, 우리가 북한군에 비해서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이 감시설 정찰 자산입니다. 음. 이것까지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북한은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인기가 왔다 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북한의 무인기가 심지어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가 공급받는 그런 정보 같은 것도 지금 한 달 넘게 끊겨 지금 있어가지고 끊겨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2시간에 한 번씩 아니, 업데이트가 이 된다면 법이 얼마나 미국은 실시간으로. 위법이냐면 네. 이거 얼마 악법이냐면 우리 왜 코스모 그 종이 비행기 뭔지 알죠? 그 프로펠러에 달린 거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디카 같은 거 동력기. 걸어놓고 네. 돌리더라도 네. 이 법이 통과되면은 그것도 불법이 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일반 되는 이적자고 법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기소를 이게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기소를 소리를 했는데. 하고 앉아 네.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북한에서 지금 이번에 평산 우라늄 광산 네. 지금 확장 공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북한은 그 우라늄 공장뿐만 아니라 지금 영변의 핵시설까지도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핵무기 생산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의 핵 활동 그리고 그 우라늄 광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핵 폐기물들이 대한민국에 어떤 그 위해를 끼칠지가 걱정이 돼서 무인기를 날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적죄로 엮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중형을 때리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김정은 눈치 보느라고 김정은한테 잘 보이느라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예, 찾아내 가지고 지금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젊은 청년을 그것도 네. 대학원생을 북한 무기과학자 출신 박충권 의원과 함께 진솔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좀 한숨이 나오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래도 필드에서 또 최전선에서 계시는 만큼 끝까지 좀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 다하시고 일단은 의총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 10분 정도 잡아먹었는데 네. 지금 가면 근데 그렇게 늦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네, 또 고맙습니다. 싸우고 있을 예. 거라서. 예. 그럴 것 같다 지금 이 시간. 네, 정진석 왜?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요. 박충권 의원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2부는 있습니다. 예. 예, 뭐 지금 어쨌거나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지지자 여러분들 정말 국민의힘 상황을 보시면서 많이 안타깝고 실망을 많이 하실 텐데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좀 힘을 보태 주십시오. 정말 이번 지방 선거에서조차 우리가 밀리게 된다 그러면 저렇게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 재판을 없애버리는 이런 무도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방선거에서 투표로 심판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러한 무도한 행태들을 막아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많이 미약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